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경영학 원론을 담당하고 있는 박상석입니다. 먼저 이렇게 비대면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다 하는 말씀을 먼저 인사의 말씀으로 올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제가 한 11가지 정도에 대한 공지사항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비대면을 수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원격 강의를 선택을 했고요. 이 원격 강의 중에서도 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학에서 제공한 실시간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외부에서 화상회의를 통한 방법,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화상회의를 우리 강의에 활용해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PPT 음성을 삽입해서 활용하는 방법.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 모든 방법을 제가 다 시도를 했습니다. 다 시도를 했는데 본 강좌가 63명이라는 절대적인 인원, 이 부분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학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하는 실시간 그리고 화상회의 방법인 줌 프로그램, 이 부분은 좀 효용성이 떨어진다. 63명인 관계로요. 그래서 PPT에 음성을 삽입하는 방법을 채택했다는 거 여러분들께 먼저 이해의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공지사항입니다. 제가 공지사항에 오리엔테이션 동영상을 올려놨습니다만 거기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약간 수정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강의 계획서 부분에 평가란입니다. 평가란에 표가 하나가 나와 있는데 표에 과제가 20%로 쓰여져야 되는데 15%로 쓰여져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잘못됐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제가 수정을 하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평가 방법에서 참여도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한 10%,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한테 문의를 좀 해주시는데 사실 대면 강의를 하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많은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은 답변을 하시게 되어 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는지, 이 부분을 제가 그동안은 평가를 해왔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지금은 비대면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e캠퍼스를 활용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로그인 기록이 정말 리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활용할까? 근데 이 부분도 끝까지 이 비대면으로 갈지 어떨지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향후 수업 방법에 대한 추이를 좀 지켜본 다음에 이 10%는 과제물 쪽으로 차라리 점수 배점을 좀 이관을 시킬까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과 한번 상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 자료를 다운로드를 받게 되는데 첫 번째 e캠퍼스를 방문하시게 되면은요, 왼쪽에 창에 강의 자료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강의 자료를 클릭하면 지금 현재는 뭐 1주차 비대면, 2주차 비대면, 그리고 3주차 강의, 3주차 강의를 클릭하시고 본 영상을 다운로드 받으셨으리라고 제가 믿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부분 하나를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입니다. 이거는 리뷰 완료라는 버튼이 나옵니다. 이것을 반드시 눌러 달라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리뷰 완료 버튼입니다. 그 이유는요, 이 리뷰 완료 버튼을 누르셨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는 출석 부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셨을 때 반드시 리뷰 완료 버튼을 눌러 달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단 매주 월요일 7시부터 10시까지가 저희 정상적인 수업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시부터 10시 사이에 리뷰 완료 버튼을 누르신 분에 한해서만 출석이 인정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산 환경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면 수업 같이 여러 가지 뭐 증빙만 제출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출석에 대해서는 좀 편하게 해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제 임의대로 좀 할 수 없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다 같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 리뷰 완료 버튼을 눌러서 출석을 인정받으실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과제물이 비대면이기 때문에 좀 많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학교의 정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과제물을 여러분들이 또 업로드를 시키시게 되는데 한 번만 업로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제물을 제출하고 나니까 뭐가 좀 오타도 있고 뭐 잘못된 부분도 있어서 좀 수정하고 싶어서 다른 부분으로 교체를 하고 이러시는데 여러분들이 삭제 권한이 없으세요. 이게 여러 가지 파일이 업로드가 돼서 올라오게 되면은 출석 부분과 채점 부분에서 충돌이 발생합니다. 이 전산상으로 저도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은 제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저 좀 도와달라 하는 의미로 한 번만 업로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공지사항입니다. 자, 여러분들 공지사항 제가 좀 많이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수업이 좀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이게 비대면이다 보니까 저도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그래서 공지사항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그런 부분을 좀 없애고 수업을 좀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올려놓는데 이 부분들을 참 많이 안 읽으세요, 보니까. 읽으면 해결될 수 있는 궁금증 그냥 바로 저한테 문자 보내시고 이메일 보내시고 전화를 주시는데 본 강좌가 63명입니다. 저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공지사항을 읽고 해결이 안 되는 건 저한테 문자, 이메일 보내주셔도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웬만하면 공지사항을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 공지사항을 첫 번째부터 끝까지 쭉쭉 한번 읽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입니다. 자, 이 e캠퍼스라는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돌리시기 위해서는 크롬이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야지만 e캠퍼스가 이게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으니까 크롬이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크롬 환경에서 e캠퍼스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입니다. 이건 교재 부분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의 과제물을 통해서 어떠한 교재를 선택하셨는지를 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이 간행물 비슷한 교재를 선택하신 분들이 간혹 계세요.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좀 안 될 것 같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명칭, 경영학 원론이라고 되어 있는 교재를 선택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대로 된 이론을 배우지 않으시면은 전체적인 경영학 원론에 대한 틀을 잡으시기가 쉽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경영학 원론으로 명칭이 되어 있는 우리 정규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재를 선택을 부탁드린다는 거. 그 다음 공지사항입니다. 아홉 번째네요.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게 강의 목적, 교환 목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불구하고 제가 출처까지도 명쾌하게 밝혀놓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외부로 배포하거나 사용한다는 것은 저작권법에 문제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주의를 부탁드릴게요. 본 슬라이드에도 하단부에 제가 그러한 문구를 넣어 놓았습니다만 제 강의 교환이 잘 돼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작권법에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를 부탁드린다 하는 거 아홉 번째 공지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 번째 공지사항.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회사에 대한 사례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떠한 회사와도 이해관계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회사도 있을 수 있고요. 부정적인 회사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과 또 관련이 있는 회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강의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을 하였을 뿐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11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조속한 시일 내에 좀 소멸돼서 우리 사회가 좀 안정화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여러분들의 건강관리 유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대면 강의 때 뵐 때까지 여러분들 건강 잘 유지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1가지에 대한 공지사항을 마치고요. 이제부터는 경영이란 무엇인가 제 3주차 첫 번째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또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몇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예, 이게 첫 번째 수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많은 부분에 대한 공지사항이 나가는데 처음만 좀 설명을 드리고 이 이후부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업을 들으실 때는 첫 번째 파일이 두 가지가 나갑니다. 하나는 음성이 삽입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이 하나가 나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PDF로 여러분들이 그래도 뭔가 출력물을 가지고 거기에 뭐 필기를 하든 뭐가 필요하실 수 있으니까 PDF로 PDF로 필기를 할 수 있는 파일을 두 개를 드립니다. 한 강좌에 두 개씩 나간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강의를 할 때 첫 번째 강좌부터 시작을 해서 끝까지 똑같습니다. 저는 대형 주제를 하나를 놓고요. 거기에 따라서 소형 주제가 딸려갑니다. 자, 강의 개요에 나오는 부분들이 소형 주제라는 거. 이 소형 주제는 또다시 케이스, 사례와 세트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소형 주제가 100% 케이스를 다 끌어와가지고 세트를 이루는 건 아닙니다만 그냥 이론으로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거는 그냥 그렇게 끝나고 말지만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사례를 소개시켜 드려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케이스를 매칭을 시킨다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 나와 있는 경영이란 무엇인가 라는 대형 주제에 본 강좌에서는 소형 주제가 3개가 나온다. 첫 번째 경영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경영의 시작은 어디부터인가, 그리고 세 번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관리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고요. 거기에 관련된 또 사례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이란 무엇인가는 여러분들이 벌써 과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저보다 더 잘하시죠. 쓰신 거 보니까 정말 훌륭한 답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답안이라는 표현보다는 본인의 주장들이 명쾌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대단하다 하는 부분을 여기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 3회독 정도를 합니다. 일단 올바른 평가가 되기 위해서 한 3번 정도를 읽어보는데 과제물을 좀 내실 때 여러분들 제가 규칙을 좀 정하겠습니다. 제가 하라고 한 그 양식 범위 내에서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글자 크기를 얼마로 해라, 뭐로 해라, 여러 가지를 내놨는데 겉 표지도 만드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예. 그냥 제가 하자고 써놓은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단 파일이 나는 한글 파일이 잘 되지 않는다. 저는 이제 권장을 좀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건 상관없습니다. PPT로 하시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로 하시든 아니면 MS로 하시든 그런 것까지는 제가 상관을 안 하는데 제가 나름대로 글자 크기, 줄 간격 이런 걸 정해놓은 거는 좀 지키셔야 된다는 거.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논문을 이 중에는 쓰실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논문에서는 그 규정, 그 규칙을 상당히 중요시 여긴다는 거. 여러분들은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것부터 훈련하는 일환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가 나름대로 정한 규칙에 대해서는 좀 지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자꾸만 제가 공지사항 때문에 옆길로 많이 새는데요. 3주차 첫 번째 강의에 대한 강의 개요. 이렇게 소형 주제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영이란 무엇인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벌써 이미 과제물을 통해서 경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주장을 해 주셨습니다. 수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내어주신 과제에 대해서 몇 분의 내용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권구호 선생님. 권구호 선생님은요, 경영이란 자기 희생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이유는 조직을 맡아 운영을 하면서 발생하는 책임감, 이 책임감으로 인해서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영은 자기 희생이다 라는 표현을 써주셨습니다. 네, 틀린 말씀이 아니죠.
두 번째, 이주현 선생님. 예, 이주현 선생님은요, 본인이 감명 깊게 읽은 책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경영을 정의하셨습니다. 경영은 우리가 가진 자원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한 모든 경우에 중요해지는 것이 경영이다. 이것도 뭐 틀린 말이 아니네요, 그죠? 네. 그리고 우리 변하석 선생님이 경영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표현했는지 또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 선생님은요, 경영은 일을 해내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네, 정말 맞는 표현입니다. 예. 우리 또 변준엽 선생님은요, 피터 드러커의 내용을 인용해서 경영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성찰하고 올바른 경영 원리를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영이다. 이것도 뭐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장지수 선생님은요, 경영이란 무엇인지 중요하면서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경영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잘 알아보겠다. 본인의 학습 의지까지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비록 경영이란 무엇인지 중요하지만 잘 모르겠다는 표현을 쓰셨지만 이 말을 쓰기 위한 그 전 단계 부분은 상당히 논리적이셨다는 거, 이 부분이 정말 대단했다는 것을 이 시간을 빌어서 좀 더 말씀을 또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소개를 시켜드릴까요? 우리 조진숙 선생님은요, 경영이란 콩나물 100원을 사더라도 가계부에 적어서 관리하는 것, 이것으로 경영을 정의했습니다. 뭐 틀린 말이 아니죠. 예. 목표를 관리하기 위한 것, 목표가 이익 창출이라고 했을 때 매출을 늘리든지 아니면 비용을 줄여야지만 이익은 창출됩니다. 더 많은 이윤이.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주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 분들의 경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지금 한번 의견을 좀 한번 개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면 수업 같으면 제가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질문을 드리는데 이게 비대면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아쉽군요. 예. 어찌되었건 많은 분들이 경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대단하게 자신의 주장과 논리를 해 주셨다는 것. 이 시간을 빌어 고생들 많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제가 주장하는 경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까 합니다. 저는요, 먼저 사람부터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을 보니까 사람이 딱 한 명이 나와 있네요. 예.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람이 두 명입니다. 우리는 이 현상을 바라봤을 때 어떠한 표현을 쓰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두 명이 모여있는 현상을 무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두 명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된 목표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두 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공동된 목표를 갖게 되었다. 이 현상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현상을 우리는 조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두 명의 사람이 모여서 공동의 목표를 갖게 되면 조직이라는 것이 형성된다는 거. 자, 이제 조직이 형성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직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가? 효율성 측면에서 그리고 효과성 측면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거. 간단하게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교과서에도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개념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투입 대비 생산량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표현하는 문구입니다. 자, 쉽게 설명을 드려서요.
지금 현재 우리 조직에서 자원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측정할 때 효율성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관점의 측면은 효율성은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거. 그렇다면 반대로 효과성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성은요, 목표의 달성 정도, 조직에서 지금 현재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이라는 거. 바라보는 관점은요, 결과를 중요시 여기는 관점으로 효과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두 명의 사람이 모여서 공동의 목표를 갖게 되는데 이 공동의 목표를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까? 바로 효과성 측면에서 그리고 효율성 측면에서 관리를 하게 된다는 것. 자, 전체적으로요. 이러한 부분을 영어로 표현을 하게 된다면 administration 또는 management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명사로는 어떻게 쓰이고 동사로는 어떻게 쓰이고 등등등등 교과서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 다 일축하고 경영이라 하면 이렇게 하나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관리죠, 관리. 그죠? 또는 뭐 경영하다, 관리하다 이런 의미로 같이 혼재돼서 쓰이고 있으며 영어로 단어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두 가지 단어로 쓰일 수 있다는 거. 경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저의 주장을 여기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두 명의 사람이 모여서 공동의 목표를 갖게 되는데 이 공동의 목표를 효율성에 입각해서 관리하는 것, 효과성에 입각해서 관리하는 것을 경영이라고 한다. 또는 영어로 administration 또는 management라고 표현하는 것이 경영이다. 이것이 바로 제가 경영이라는 부분에 대한 내린 정의입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서는요, 어떻게 경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은요, 공동체 삶의 영위 및 존속을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기법을 과학적으로 전개하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뭐 공동체 삶의 영위 및 존속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을 표시하는 두 명의 사람. 뭐 일맥상통할 수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라는 것. 그것을 또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기법, 효율성과 효과성.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 자, 또 다른 한번 정의를 보면 경영은 목표를 설정하는 기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표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것. 또한 경영이라는 것을 관리라는 표현으로 다시 표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목표를 지향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능이다. 뭐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 자, 경영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목표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기법들이 활용되는 거. 이것이 경영이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 슬라이드는 경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케이스를 사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숙제를 제가 읽어보면서 제가 많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이번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거 실력이 이거 보통이 아니구나. 열심히 안 하면 이거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혼나겠구나. 그래서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강의를 맡은 이상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절대 잃지 않을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리고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하고 약속을 꼭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열심히 책 읽겠다 하는 부분을 좀 약속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아유 저도 이제 이 동영상 만들고 제가 녹취한 거를 반복을 해 보면 아유 왜 이렇게 낯간지러운지 정말 적응이 안 됐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께 좀 편하게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슬슬 제가 좀 풀어지고 제 스타일대로 가더라도 조금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진이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예. 자, 경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사례를 지금 저는 설명을 드리고 있다 하는 거, 방향성을 잃지 말아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사례를 설명하면서 첫 번째 딱 나온 것이 바로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김일권 선생님, 예, 상당히 지금 노력을 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일권 선생님은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예, 역시 아시는군요. 예, 이 사진의 주인공은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피터 드러커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걸어놓은 이유는 그렇다고 한다면 피터 드러커가 이야기하는 경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자, 피터 드러커는요, 경영이란 이윤 창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19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 사람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고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경영이란 혁신 창출이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이 사람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90년대 중후반 정도 되나 봐요. 예. 경영이란 사회적 가치 창출이다.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경영이 뭐가 이렇게 이때에 따라 바뀌고 저때에 따라 바뀌고 계속적으로 정의가 한 사람이 주장하는 논리에 의해서 계속 바뀌고 있는지,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피터 드러커는 이야기를 해왔던 것입니다. 처음에 주장했던 것은 이윤 창출, 그것도 어떤 이윤? 극대 이윤의 창출. 두 번째는요, 혁신적인 모형을 찾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게 생산관리 측에서 많은 부분, 혁신,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에 많은 회자가 됐습니다. 이 무렵 피터 드러커는 혁신을 창출하는 것이 경영이라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사회적 가치, 예, 이제 뭐 윤리 경영 그리고 사회적 책임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해지니까 경영이란 사회적 가치 창출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 자, 이분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에는 경영이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세 가지 요소를 잘 관리하는 것. 그 세 가지 요소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윤 창출, 혁신 창출, 사회적 가치 창출입니다. 결국은 피터 드러커가 바라보는 경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주장 그리고 관점은 여기에 나와 있는 세 가지였다는 것. 자, 여러분들이 피터 드러커의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번 슬라이드는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영의 시작은 어디부터인가? 그렇죠. 이제 경영이란 무엇인가 정의를 내렸으니까 우리 경영학은 실천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피터 드러커의 이야기를 좀 인용해 볼까 합니다. 피터 드러커는요, 경제부 기자 출신, 그리고 상당히 많은 경영 컨설턴트, 그리고 대학 교수, 여러 가지 업무들을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수행을 해왔습니다. 이 과정 중에서 상당히 많은 회사들로부터 컨설팅 의뢰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때 이 사람은 이 5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으며 그리고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잘 정립이 되면 그것이 바로 경영의 시작이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 이 사람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 자, 어떤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준엽 씨 지금 주무시는 거 아니죠? 예, 집중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 비대면 강의를 하고 있는 동영상 수업 요번 첫 번째 시간에 나오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참 이런 얘기 제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평가를 받으실 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아주 출제자 입장에서는 출제하기가 용이한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5가지 질문 어떤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우리의 미션은 무엇인가? 자, 우리의 조직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여러분들의 조직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고객은 과연 누구인가? 우리가 반드시 만족시켜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조직, 이 조직에서 고객의 어떠한 대상을 고객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족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고객들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들은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는가? 자, 고객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2개가 나왔네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 활동의 결과는 무엇인가? 조직 운영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운영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필요하며 미래를 좀 예측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 점점 추상적으로 갑니다. 하지만 이 말들을, 이 질문들을 한번 명쾌하게 해석을 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다는 거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계획은 무엇인가?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질문으로 경영을 시작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피터 드러커는 이것이 바로 경영 철학 그리고 경영 가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뭐 지금 경영학을 하는데 뭐 철학 나오고 가치 나오고 점점 어렵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경영학은 응용 학문이고 실천 학문이고 그리고 주변 학문과의 연계성이 상당히 높다 하는 거. 그래서 법학, 심리학, 인문학, 철학, 뭐 자연과학 등등등등 많은 부분에서 인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피터 드러커는 인문학적인 측면에서 철학 그리고 사람들의 가치 이러한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자, 철학이 뭔지 한번 제가 또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인간의 본질을 연구하는 것이 철학이다. 가치라는 것은요, 사물이 지니고 있는 대상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느냐, 지니게 되는 중요성, 뭐 이런 것을 가치라고 합니다. 이 빨간 글씨로 쓰여져 있는 철학과 가치의 중심에는 역시 사람이 있었다 하는 거. 자, 그러면 이 5가지 어찌 보면 약간 추상적일 수 있고요, 철학적일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5가지 질문을 요약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우리의 제품 가치는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제품에는요, 생산된 제품 또는 용역, 서비스
등등이 포함될 수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고 계신 주 업무 분야를 다 통칭해서 말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고객 가치. 자, 우리의 고객 도대체 누구이며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요, 운영 가치. 그러면 우리의 제품의 가치는 이렇고 우리의 고객은 이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 조직을. 이것이 바로 운영 가치다 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를 잘 했을 때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미래의 가치다 하는 거. 정리하겠습니다. 경영의 시작은 어디부터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품 가치, 고객 가치, 운영 가치, 미래 가치를 정립하는 순간부터 경영은 시작된다는 거. 좀 이해가 되시나요? 어렵나요? 예, 이 뭐 철학이 됐든 가치가 됐든 뭐 인간이 잡아간 중심에 있어요 분명히. 예, 그리고 철학을 보면은 뭐 철학의 가장 기초를 이루는 학문은 인간은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 수 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것을 많이 연구하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가치라는 부분, 요즘에 와서 이 가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조명도 많이 되고요. 그 중요성이 더더욱이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거. 자, 다시 우리의 수업으로 돌아와서 경영의 시작은 어디부터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네 가지의 가치를 정립시키는 것부터 경영은 시작이다. 이 네 가지에 대한 가치가 정립이 되고 나서 조직은요, 미션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비전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직의 목표, 그리고 전략 방향, 뭐 등등등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쓰게 되면 뭐 우리의 비전은 뭐고 우리의 미션은 뭐고 뭐 우리의 전략 방향은 뭐고 등등등을 써 내려가는데 이러한 경영 철학과 경영 가치가 없는 것은 한낱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는 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이론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 마치고요. 그리고 다음번 슬라이드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영의 시작은 어디부터인가에 대한 사례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사진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회사의 로고, 심볼 마크가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는 사람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자, 어떤 회사인지 뭐 대충 아시겠죠? 예. 우리가 아주 뭐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스타벅스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스타벅스의 회장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회사는 과연 어떻게 경영을 시작하는지, 경영의 시작은 무엇인지, 어디부터인지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들을 부여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 가치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 스타벅스는 제품, 커피라는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거. 자, 우리의 제품, 우리 커피는 또 어떤 가치를 갖고 있고 이 커피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타벅스는요, 커피는 소통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다는 거. 커피는 소통이다. 자, 두 번째, 고객 가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고객을 어떻게 만족시켜야 하며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고객 가치다. 스타벅스에서는 고객에 대한 가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우리는 고객에게 편안함을 제공해야 한다. 자, 이것이 바로 스타벅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객 가치다 하는 거. 자, 세 번째. 제품의 가치가 나왔고요. 고객의 가치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조직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하는가? 바로 운영 가치입니다. 우리는 사람 중심의 운영을 하겠다. 그 중에서도
바리스타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겠다. 뭐 바리스타는 뭐 다 아시죠? 이 커피를 제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일컬어 바리스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스타벅스의 제품 가치, 고객 가치, 운영 가치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세 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회사를 잘 운영했을 때 우리 스타벅스의 미래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을 기대해야 하는가? 이들이 미래의 모습을 기대하는 미래 가치는 바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겠다. 고객을 편안하게 해서 커피를 통한 소통을 통해 사람 중심의 경영을 했을 때는 스타벅스가 미래에는 지속 가능한 경영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네 가지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자, 이러한 네 가지의 가치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미션, 우리의 뭐 해야 될 의무, 전략, 방향, 그리고 전략 등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립이 되지 않고 나오는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뭐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사상 누각이 될 수 있다 하는 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스타벅스의 슬로건입니다. 슬로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은 2위다. 이것은 좀 역설적인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위는 누구냐? 바리스타인가요? 사실은 고객은 2위다. 고객은 최상위다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바리스타에게 사람 중심의 경영, 그리고 바리스타를 위하는 여러 가지의 정책 방향, 전략 방향을 설정했을 때 바리스타가 편안해지고 편안해짐으로써 고객에게는 당연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나온 슬로건, 고객은 2위다입니다. 어떻게 뭐 좀 여러분들의 조직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과제입니다. 먼저 규칙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A4 한 장만 쓰시면 됩니다. 겉표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A4 한 장에다가 간단하게 지금 나와 있는 제품 가치, 고객 가치, 운영 가치, 미래 가치까지만 쓰시면 됩니다. 슬로건은 필요 없고요. 어디에 대해서? 우리 조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학번하고 성명 위에다가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제품 또는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명칭을 좀 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회사 명칭을 쓰셔도 상관이 없고요. 제가 이 가치를 제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를 좀 한번 이해를 저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이걸 좀 하나를 제가 부탁을 드린 겁니다. 만약 나는 우리 회사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우리 회사 이름을 밝히기 어렵다. 우리가 만드는 제품을 공개할 수 없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제 조건을 깔고 갑니다. 나는 창업을 할 것이다. 만약 내가 창업을 한다면 나는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이다. 나는 어떤 서비스를 만들 것이다를 여기에 적어 주시길 바랍니다. 가로 열고 창업이라고도 좀 표현을 좀 해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제품, 고객, 운영, 미래의 가치를 적어 달라는 겁니다. 자, 제출 시간은요, 4월 6일까지입니다. 4월 6일 11시 59분. 아니, 제가 무슨 뭐 이 시간을 이렇게 59분으로 정한 거는 제가 이렇게 무슨 칼같이 명쾌하게 여러분들을 이때까지 해야 된다. 압박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저희 컴퓨터 환경이 또 이렇게 시간이 그렇게까지 제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한을 제가 정했다는 거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숙제하실 수 있는 시간은 한 일주일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네. 이 비대면 강의라서 이 정책적으로 강의의 질을 좀 높여야 되고 과제물을 좀 많이 제출해라가 학교의 방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힘드시더라도 저를 좀 잘 좀 따라서 진행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3차 과제가 나왔다는 거. 다시 지금 우리는
경영의 시작은 어디부터인가에 대해서 사례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스타벅스의 사례를 통해서 제품, 고객, 운영, 미래 가치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스타벅스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예. 저는 나름대로의 이 경영 철학, 경영 가치를 잘 정립하지 않았나, 뭐 그 정도로 좀 생각을 좀 할까 합니다. 그리고 참 이게 과제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모 선배님은 이 과제를 제출했더니, 내라고 했더니, 아니, 우리 회사에서 이미 벌써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놨는데, 내가 뭐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예, 정말 충성도가 높으신 분이었습니다. 회사의 것을 그대로 갖다 베껴 쓰셨습니다. 예, 이분에 대한 과제 점수는 나갈 수가 없다 하는 거. 지금 현재 우리 조직이 하고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이 과제를 통해서 저에게 알려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봤을 때 우리 조직의 경영 가치, 경영 철학은 어땠으면 좋겠다 하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저는 좀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견을 좀 한번 반영해 볼 필요도 있기 때문에 본 과제를 여러분들의 선배들도 이제까지 계속 해왔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고 있다는 거. 이 점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부담스러우시더라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과제를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슬라이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관리해야 하는가? 자, 경영이란 무엇인가? 경영의 시작은 어디부터인가? 이제는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관리해야 하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커피 또 나왔습니다. 예, 참 이게 여러분들께 제가 좀 커피 좀 한 잔씩 드리면서 좀 강의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좀 진행을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여건 상당히 좀 아쉽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뭐 번외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클래스에 연배가 지긋이 있으신 뭐 선배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아주 지금 뭐 진짜 열혈 청춘들, 예, 20대부터 시작해서 30대 초반분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 이 커피 한 잔씩을 좀 선물을 하십시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자, 이분들이 그동안 살면서 가지고 계셨던 연륜, 그리고 노하우, 뭐 또는 뭐 인적 네트워크, 뭐 이런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다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과 이 연세가 지긋하신 경륜을 가지신 분들과 여러분들이 한번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여러 가지를 공감대를 형성해 보는 거 정말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물론 반대가 될 수도 있죠. 지금 비대면 강의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온라인 환경에 많이 취약한 세대가 연배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온라인 환경, 이거 뭐 어떻게 이 캠퍼스가 뭔지, 크롬 프로그램이 뭔지,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정말 짜증이 나실 겁니다. 평상시에 많이 접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 젊은 친구들께 어른분들은 한번 제안을 한번 부탁을 드리세요. 이 커피 한 잔씩 사서, 야, 나 이거 진짜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쉽게 좀 할 수 있는지 좀 노하우를 알려달라. 자, 저희 클래스는요, 서로가 돕는 분위기에서 하나가 돼서 좀 나가기를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 한 분의 나오자도 없이 끝까지 우리는 정진할 것을 약속하면서 나이가 지긋하신 선배님들께는 그분들이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를 듣고요. 젊은 친구들에게는 그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의 변화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거를 한번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제가 한번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좀 얘기가 옆길로 좀 샜는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관리해야 하는가? 커피 한 잔이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제품, 도대체 어떠한 차별화된 특성을 얘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이 커피를 아주 비싼 가격으로 팔 것인가? 아니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팔 것인가? 세 번째는요, 이 커피를 도매상을 통해서 들여올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직수입을 해올 것인가? 자, 이 커피를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알릴 것인가? 지금 제가 이야기한 부분은요, 제품, 가격, 유통, 광고라고 하는 마케팅의 4P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것, 이것을 일명 판매 관리라고 하고요. 우리 전공 단위로 이야기를 한다면 마케팅 분야입니다. 자, 우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관리해야 하는가? 첫 번째, 판매 관리였다는 거.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커피의 재료는 자, RPM이 몇 회전에서 이 커피를 그라인드로 갈았느냐? 또는 몇 도의 온도에서 몇 분으로 로스팅을 했느냐? 우리는 이러한 엄격한 기준에 의한 재료만을 가져오겠다. 자, 이 재료들을 얼마의 기간 동안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는가? 손님들이 오셔서 주문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 그리고 여기에 뭐 재고를 어느 정도는 끌고 가야 되는데 음식이다 보니까 재고를 너무 많이 가져가면 뭐 여러 가지 신선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EOQ라고 합니다. 최적의 주문 생산량. 언제 우리가 어떻게 재고를 가져야 되는지. 자, 그러면 우리가 커피 머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브랜드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또 어떠한 특성이 있는 기계가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무슨 기계를 선택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이러한 일련의 프로세스 과정들을 생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자, 이 부분이 바로 생산 관리 분야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생산 관리 분야를 관리해야 된다는 거. 자, 세 번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경영 활동, 뭐 여기에 있는 뭐 제품, 가격, 유통, 광고, 재료, 재고, 기계, 생산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다 경영 활동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러한 모든 경영 활동들은요, 숫자로 기록이 되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숫자로 기록이 된 것을 보고 우리는 역으로 어떠한 이 조직은 경영 활동을 했구나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회계 관리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 자, 세 번째는 우리는 회계 관리, 목표 달성을 위해서 회계를 관리해야 된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커피숍을 만들었는데요. 이 커피숍에 대한 자본금은 어디에서 조달을 해올 것이며,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한 이익은 어떻게 다시 재투자로 활용되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재무 관리 영역이다. 자, 이제 네 가지가 나왔네요. 이 다섯 번째. 역시 뭐 모든 거는 사람이 만나서 그리고 조직을 이루고 그 조직이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게끔 나가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사람과 조직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인사 조직 관리다 하는 거. 이렇게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엇을 관리해야 하는가는 다섯 가지 관리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더 커져서 국제적인 관계의 교류가 중요해진다. 이것이 바로 국제 경영. 야, 요즘에는 엄청나게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정보가 중요하다. 커피에도 나름 많은 부분들의 정보가 녹아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리하는 것이 바로 MIS 경영정보. 이렇게 총 뭐 한 7가지 정도의 관리 영역. 전통적으로는 여기에 나와 있는 5가지에 대한 관리 영역이 있다 하는 거. 여러분들은요, 지금 현재부터 앞으로 2년 6개월 동안 이 5가지의 영역에 대해서 나름 프로가 되시기 위한 고난의 과정을 가실 겁니다. 그리고 2년 6개월이 되시면 마스터로서의 자격을 획득하실 겁니다. 비록 과정은 힘들지만 학위를 취득하셨을 때의 기쁨은 참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 제가 먼저 받아본 사람으로서 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70년대까지는 이 관점의 변화, 우리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관리해야 될 영역들이 이렇게 전통적으로 한 5가지가 있다고 말을 했는데, 주된 관점 포인트가 60년대, 70년대까지 생산관리 측면이 강하게 작용을 했다는 거. 두 번째는요, 80년대, 90년대 넘어가면서는 바로 마케팅 측면, 판매 관리 측면의 관점으로 이동이 됐다는 거. 여기에서 최근에는요, 사람 중심의 관점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 자, 이렇게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관리해야 되는 관점도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직의 목표를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관리해야 되는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무엇을 관리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사례입니다. 이거는 이제 본점에서 약간은 빗나간 부분입니다. 예. 조직 생활에서 개인적으로 반드시 또 관리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 하는 거. 뭐 어떻게 조직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관리하는 것이 맞다. 뭐 나름대로의 다들 방법 그리고 노하우들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한번 제가 어떠한 한 사람의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이러한 부분을 관리하시는 건 어떤가를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조직 자체의 구성원은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개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관리하는 것의 연장선상에서 조직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이 사례를 통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다 하는 거. 자, 미국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존 아치볼드라는 영업사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출장만 가면 반드시 호텔 숙박부에 존 아치볼드 한 통에 $4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적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은 한 통에 $4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특이한 사람이죠. 네. 자, 어느 날 이제 출장을 가서 호텔 숙박부에 이 문구를 표기하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다시 호텔로 돌아가서 숙박부에 한 통에 $4 이것도 쓴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옆에 한 신사가 왜 그런 문구를 적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사람의 대답은요, 우리 회사를 조금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서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 참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이게 운명의 장난이 꼭 일어나죠. 예, 여기에 있는 빨간 글씨 한신사가 과연 누굴까요? 네, 바로 석유의 왕 록펠러입니다. 미국 스탠다드 오일의 창립자이기도 한 록펠러가 바로 물어본 것이죠. 존 아치볼드의 최고 경영자. 자, 이 당시에는 정말 존 아치볼드는 록펠러를 몰랐다고 합니다. 이때는 미디어가 발달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단 직원이었기 때문에 최고 경영자를 볼 기회가 별로 없었던 모양이에요. 자, 여기에 감명을 받은 록펠러는 존 아치볼드를 바로 본사로 올립니다. 그래서 존 아치볼드는 나중에 이 회사의 CEO가 된다 하는 이야기.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아치볼드의 애사심 그리고 열정. 애사심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조직의 생활에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열정에 대한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드리고 싶어서 사례가 약간의 논점은 틀립니다만 이런 사례를 제가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관리해야 하는가? 나름대로 5가지의 영역을 말씀드렸고요. 그것에 맞는 사례에서는 개인들이 관리해야 될 부분을 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저와 한번 이 사례를 통해서 새로운 고민을 하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 그것으로 이 슬라이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